자, 어제 포항소규로 해갖고 또 한 번 나라가 들썩했었죠. 근데 하루 만에 들통이 났어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포항 시민들이 반반으로 갈라져갖고 또냐? 30년 만. 또 이거 하는 거니? 부터 시작해갖고. 야, 이제 우리 산유국 되면 포항 이쪽이, 돈 엄청나게 벌겠다. 이게 옛날에 기억이 없는, 처음 당해보신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서 포항 지역 신문에는 막 연걸어가는 산유국의 어디, 표제도 안 바뀌어. 30년 전이랑 똑같아. 연걸어가는 산유국의 30년 아니고 48년 전. 그와 관련된 거 뜨고 있고, 계속 해갖고, 이런 장난질에 대한, 비난과,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어제 발표가 깜짝 발표였습니다. 심지어 기자단 쪽에도 발표하기 8분 전에 공지를 했고 어떤 내용인지도 시간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는데 이 국정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했거든요. 그 사실을 산업부 대변인도 오전 9시쯤에 인지를 하고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9시 40분에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이런 걸 산업부가 안 하고 대통령이 그냥 직접 그냥 한 방에 한다고? 아니, 산업부한테 물어라도 보든가, 최소한의 상의는 해야 되는데, 야, 나 회견해야 되니까, 너 병풍으로 잠깐 와봐라. 쭉 뚫렸더니, 이거 뭔 내용인데요? 이게 포항에 석유 있단다, 야.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래서 산업부 장관은 자기가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실이 결정한 거다라고. 아니, 전문적인 부서를 놔두고, 왜 대통령실이 이걸 하냐고. 그냥 왕이니까. 아니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천공도 영상 올렸고 2주 전에 뭐 하니까 뭐 대통령실 그냥 발표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뭐 모르겠어. 이거 그냥 미쳤어요. 이게 지금 이 발표 나기 전에 2만 한 8천 원, 9천 원 하던 주식이 이틀 만에 오늘 5만 2천 원까지 찍고 왔어요. 거의 2배로 올라갔다 왔어요. 2배가 아니라 거의 한 40% 이상을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억 원만 쥐고 있었으면 40억을 버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말들이 많아요. 과연 이게 무슨 의도로 해갖고 이런 걸 한 거냐는 거지. 근데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이거 응? 믿는 사람이 있을까? 대통령이 말을 하니까 믿지. 이걸 일반적으로 산자부가 하거나 무슨 뭐 거기서 시추를 하고 있는 기업이 하거나 이러면 옛날 보물섬 사기처럼 사기로 들어가요. 근데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사기친 걸 수도 있죠. 옛날에 한번 사기쳤잖아. 맞든지 안 맞든지 이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이거를 책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주가 조작이나 공시 조작으로. 근데 그냥 어저께 그 딴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없어진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2개월 전부터 외국인으로 보이는 세력들이 저가의 이 주식들을, 그러니까 한국 뭐 가스공사 주식들을 약 125만 주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면 그 당시에 125만 주면 돈으로 따져서 한 300억 정도 돼요. 2만 5천 원 전후 해가지고 계산하면. 그래서 그 정도의 주식이 외국인 지분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매입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로 확인이 돼. 근데 그 주체가 누군지는 몰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제 같은 뉴스가 터지면서 28,000원에서 52,000원 돼버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300억 집어넣어갖고 거의 200억을 빼먹고 있는, 아니죠. 150억 이상을 빼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엄청난 시세 차익을 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부가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안 하고,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죠? 라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폭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고 그냥 대통령은 질문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대.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발표. 석유가 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는, 여기 석유가 있어서요. 시추공 파야 되는데 한 개 1,000억인데 5개 5,000억. 내가 승인했습니다. 그러고 가버린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거는 개미들이 낚이지 기관이나 정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삽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여기에 시추를 조사를 했다는, 지난해 2월에 시추를 조사를 해갖고 이거를 결과를 받았대요. 그럼 이 정부 들어가지고 추가로 뭔가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다 했는지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를 확인을 해봤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가서 보니까, 요런 회사인데, 직원이 4명이에요. 2명에서 10명, 부산, 휴스턴에 있고, 개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탐사 교육하는 게 중점인 곳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탐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탐사 방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데인 거야. 그래서 교육센터가. 가정집이에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미국 주민이 저기를 가봤대요. 가봤어요? 네. 가봤더니 세일 중, 그러니까 판다고 걸려 있고 집이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지금 판다고 내놨는데, 저 이 집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팔린 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에 내부에 기자들도 없고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그냥 빈 집인 거예요. 빈 집이 주소인 저 회사에다가 작년에 우리가 정부 돈으로 해갖고 작년 2월 달에 지지를 맡겼는데, 이 회사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질 탐사를 할 수 있는 선박이나 장비나 실험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이 사람도 옛날에 지질 조사하던 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이라 주업이 지질 조사가 아니라 지질 탐사 방법에 대한 교육이야. 그리고 자료 해석 단계래요. 그러니까 액트 지오사가 수행한 작업은 자료 해석이니까 그게 근데 우리나라가 자료를 준 거 아니야. 그렇지. 그쪽에 자료를 주고 해달라고 하면 돈을 또 썼을 거고. 탐사를 한 것도 아니고 요렇게 지질 구조를 딱 놔주고 자, 요렇게 생긴 지질 구조인데 여기 석유 있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네, 거기 사우디만큼 석유 있어요. 라고 뽑아줬다는 거지. 1년 만에. 그것도 직원 넷이서 직원 사무실도 없는데 재택근무 해가면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죠. 이거랑 뭐가 달라. 하여튼 참 이상해. 근데 웃기는 거는 이 CEO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해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무실도 없는 것들이 한국에는 사무실 있나 보지. 이제 한국에 사무실 만들러 오는 거지. 그 남양주에 있는 공구상의 1층에 다누림 미국 지사로 해갖고 액트 다누림이라고 이제 기질조사 회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회사한테 산업부에서 얼마가 나간다? 5천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시추 5군데 해야 되니까. 근데 1조 2천억 원 정도로 써야 된다는데, 돈을? 그러니까 시추 비용만 한 구멍에 1,000억이라잖아. 최소. 그래서 이거를 5천억으로 해갖고 시작을 하게 되면 마무리를 짓는 데까지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그 구멍을 5개는 뚫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최소 5개는 뚫어봐야 되는데 저 5개 뚫는 면적이 한 1,000평, 2,000평이 아니에요. 경남만한 면적, 경상남북도를 넘친 그보다 큰 면적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석유가 나올 확률, 일반적인 석유 확률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5개가 다 합쳐도 5개를 뚫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25%가 안 넘을 확률인 거야. 20%래. 20%. 결과적으로 또 눈탱이를 맞은 것 같아요. 아니, 눈탱이를 때리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치는 것 같아, 눈탱이를. 그리고
보면 예전에 48년 전에 76년 1월 15일에 박정희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처음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뭐 석유 원년이다 해서 주식 난리 나고 근데 뭐 일주일 뒤로는 그 뒤로는 사라졌고 소문만 남았고 근데 1년 뒤에 77년 1월 장해준 상공부 장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탐사는 계속 중이지만 새로운 소식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후 6개월 뒤에는 포항 석유가 경제성이 없어서 시추를 중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근데 제가 그때도 기억을 해요. 생생하게. 어제도 얘기했잖아. 참기름병 같은 병에다가 석유를 담아가지고 그거를 올려가지고 이게 시추돼서 나온 석유라고 그걸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를 나중에 잡아서 족쳤지. 너 그 기름 뭐냐. 시추 현장을 지나다가 기름이 흘러나온 거를 본 거야. 그러니까 시추기를 돌리면 디젤 엔진 같은 걸 돌릴 거 아니야. 이걸 돌리니까 그 발전기 주변에서 말하자면 흘러나온 기름 찌꺼기를 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병에다 담아가지고 자 여기 석유가 나왔습니다 라고 사진을 내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84년에 그 한 7년 뒤죠. 월간조선의 조갑재 기자가 포항 석유 조작설 기사를 실었어요. 근데 이 조갑재는 당시에 이 포항 석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실으려고 했는데 중앙정보부가 나섭니다. 그래서 보도가 막히고 이후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실이 전문 분야도 아니고 산업자원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거 들어보면 산업자원부는 몰라, 이 뭐를.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서도 검토를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들러리를 서가지고 석유 나온다라고 해갖고 나라를 발칵 뒤집은 거죠. 근데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에 장관하고 차관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이 일에 본인들이 엮이면 안 돼. 나중에라도 이 일과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책임을 묻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 날아가요. 그래서 당신들이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연금이 날아간다고요. 당시에 박정희가 석유 발표를 한 거는 73년에 석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제 위기가 오고 지지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뭔가 해보려고 해가지고 박정희가 갑자기 이거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포항 MBC 보도로 알려졌는데 뭐 근데 지금 똑같이 하는 것 같아. 뭐가 없고 계속 윤석열이 불리한 거 나오고 최상병 특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김건희 계속 나오고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박정희 때 이거 한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거는 본인 아이디션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했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선가 들은 얘기, 주운 얘기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들은 얘기, 주워 올린 얘기들이 하필이면 천공이 했던 얘기랑 맞아 있는 거를 보면 윤석열은 아직도 천공 유튜브를 보면서 그거를 국정 방향의 어떤 지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외 되나? 토픽감이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아프리카 저 부족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아니 BBC나 워싱턴 포스트가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기 아프리카의 미개한 나라에 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석유 산유국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주술사가 그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난 정말 근데 기레기들이 이걸 관련해가지고 비판 보도를 1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석유 붐이 일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MBC에서 하던 무슨 그 묘기 대행진 아나? 기억하나? 여기 대행진. 묘기 대행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뭘 했냐면 이렇게 기역자로 꼬부러진
저기 있잖아. 아, 이거 저기 뭐야. 삼층 같은 거, 수맥 담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걸로 갖고 석유를 탐사할 수 있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 요거 걸어가죠. 자 요거 오므러지죠. 여기 수맥이 있는 겁니다. 자 깊이를 보시려면 요거를 방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런 방식으로 밑에 있는 이제 수맥도 찾아내고 우물도 찾아내고 유전도 찾아낸다고 방송을 해갖고 그 다음부터 유전 찾겠다고 사람들이 이거를 들고 이 안테나를 들고 온 사냐와 들판을 포항 지역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천공이랑 또 엮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신문들이 요게 2000조 잭팟이다. 왜 하필이면 2000조야? 2000조 굳이 2000조야? 2000 숫자에 꽂혀 있잖아요. 2002가. 그러니까. 2000순지 아무튼 2000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확률도 20% 확률이고요. 음. 네. 2000조 2000조. 잭팟이래요. 대부분 언론이 이걸 쓰고 있어요. 2000조라고. 나도 그냥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저도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이걸로 해갖고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 애꿎게 에너지주들 사셨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다 꼬라박는 뭐 요런 상황 오시게 될까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걱정이 되고요. 저희 멤버십 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항상 공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요거 단타로 들어가시는 건 모르는데 이거 사기다. 조만간 폭락할 테니까 절대 오래 쥐고 가실 생각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 멤버십 방이 뭐 부끄럽긴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전문방이에요. 우리가 3년째 가스공사를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천연가스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이 2달 전에 주가가 한번 깐닥깐닥 움직였던 거를 그 당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가스 뭐 이슈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만일에 지금을 생각한 장기적인 어떤 주가 조작이었다 그러면 정말 그 당시에 외국인을 빙자해갖고 한국가스공사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어떤 세력일까? 그들은 이번에 이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어느 시점에서 팔고 도망을 갈까? 이런 거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가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서. 벌써 지금 방금 나온 단독인데 동아일보가 영일만 시추에 대해서 노르웨이에 있는 시드릴이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5천억 원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최소 5천억 원 쓰겠다는 마음인 거지. 일단 이번 계약 규모를 440억 원으로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 이 SK에너지 등등, SK글로벌 또 그 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이런 해상 유전이라든지 이런 가스 시추공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요. 심지어 SK 같은 경우에는 저기 모잠비크 같은 데 가갖고 실제 해외 유전을 개발하기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 국내 기업 놔두고 자꾸 외국 기업들을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냐고요. 내가 보기엔 이거 명예만 밀리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거 국내 기업들하고 손잡으면은 정권 바뀌면 이 기업 털면 다 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털 수 없게, 뒤탈 없게 빼돌리기에는 외국 기업들이 짱이지 않을까. 혹시 DNA가 같으시니까. 이거는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인양 작업을 굳이 무리해서 상해에 있는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세월호 걸레를 만들어버린 거랑 똑같은 방식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역시도 뒤를 파다 보면 이 안에서 돈을 어떤 형태로든지 빼먹고 있는 세력들을 추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뜬금포 아니고 뭔가 이게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해갖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급한 거예요. 그러게. 프로젝트 밀려있던 애들이 다 급해. 얼마 안 남았어.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거 먼저 합시다 그러고 막 밀어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짓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아. 이 정권 냅두면.
그렇죠. 이거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해갖고 다시 막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관련된 내용, 조사 내용들 공개하고 경제성이나 이런 거 타진해가지고 이런 류의 예산 낭비, 사실은 예산 빼돌리기를 막아야 된다라는 근데 부분을 이미 얘기를 1조 해야 2천억 되겠죠. 원을 쓰기로 했는데. 쓰기로 했지만 못 쓰게 뺏어야지. 일단 이거는 앞으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 단계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계약만 하고 지금 해가면 계약금만 날리면 되는데 시추선 오고 구멍 뚫기 시작하면 일단 한 구멍당 5천억은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12월에 한대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으면 일단 환경 오염도 생각해야 돼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준비 작업부터 시작해갖고 투입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니까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이거를 무효화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쫑을 내야 되는 거고 저것들은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일단 첫 쌈만 뜨고 나면 아마 사업비의 40~50%는 이미 어디론가 새서 없어졌을 것으로 난 예상할 수 이거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 주식 사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미 석 달 전에 샀다니까. 아니,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아니 그놈들이 그놈인 거지. 그놈들이다? 그놈들이 이거를 할 거라는 걸 산자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대통령실만 대통령실만 알았는데 사실은 윤석열도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를 텐데 이런 짱구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얄팍한 사기질을 할 수 있는 이게 따져놓고 보면 땅 사놓고 고속도로 돌리는 거랑 뭐가 달라? 조사 보고서 하나 띡 던져놓고 석유 있다라고 장난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아이고. 나라가 어떻게 이 꼬라지가 아니 됐지. 진짜 원래 이런 나라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야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원래 이런 거 하면 언론이 난리 나고 감사 들어오고 그 관련해서 비리 관계자들 검찰 수사하고 막 이러던 나라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 검찰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김혜경 여사 법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법카 그 식사 자리에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2년 전 그 자리에서 야, 돈 나눠내기로 한 거 맞아? 진짜 각자 낸 거 맞아? 김혜경 여사가 그때 카드나 결제 관련된 얘기 비서한테 직접 하거나 그런 거 들은 거 없어? 이거를 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그만하라 그래도. 거기에 2년의 기간과 125번인가? 압수수색과 거기에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과 법정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75,000원 때문에 지금. 기사는 또 얼마 많이 났게. 아.